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이름은 양선진이고요. 자, 우리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좀 찍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줌에 대한 어떤 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좀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다시 줌을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독서와 토론인데요. 독서와 토론은 두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위해서는요. 요 부분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리가 여기서는 중간고사는 우리 그 강의객서에 보면 무슨 테스트가 나오고 기말고사는 무슨 어떤 그 아주 추후로 아주 다른 심화 문제를 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중간고사는 지금 당장은 5월 중순 정도 돼 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좀 더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책이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그렇죠? 그 로크의 통치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네이버를 찾으면 3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존 로크 똑같은데 번역자가 강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손가락 모양 보세요. 도들 세움에서 전문 번역가가 하신 거 있고, 그 다음에 서맨 파커스라고 하는 옛날 책이 있어서 요 3개 정도가 네, 3개 정도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천이 지금 요게 별표가 좀 많잖아요. 이쪽에 8.56에서 그리고 가격대도 거의 흡사하고 오히려 이게 더 가장 저렴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까치글빵, 그러니까 출판사는 뭐가 좋다? 까치글빵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혹시 도들세움으로 이미 주문을 해서 이미 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번역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책을 왜 하냐면요. 요것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통치론이 이 책에 대한 번역가가 강정인 선생입니다. 강정인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정치학 박사예요. 그래서 현재 또 저 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여기 있죠.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번역이 좀 여러분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을 하나 갖고 있는다는 건 여러분 꼭 이번 시간에 구입하지 왜 이걸 또 해야 되냐 초예측.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재를 2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초예측입니다. 그래서 초예측이라고 하는 이 과목 우리가 교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초예측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예측. 그래서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니까 현재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유발 하라리의 이 책이 작가 등등 다양한 작가를 엮어낸 겁니다. 누가 썼냐면 편저는 오노 가즈모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여러 다양한 학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유발 하라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보시면 다양한 학자들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로부터 다양한 학자들 있죠. 첫째가 유발 하라리죠. 그 다음에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다음에 닉 보스트롬, 그 다음에 린다 그레튼, 그 다음에 다니엘 코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볼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제가 요 초예측에 지금 유발 하라를 제일 먼저 필두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것을 제가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까? 예?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PPT보다는 강의 교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얻어낸 결론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의 강의 제목이 뭡니까? 독서와 토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을 하셔서 PPT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PPT의 각 주차마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이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토론을 진행하셔서 한번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일단 토론이 일단 여러분이 그 같은 방에서 카톡방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끼리는 뭐 줌을 통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제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토론은 여러분끼리 조별로 좀 원활하게 하셔서 했다는 증거를 제 과제방에 조부장이 올리시면 가장 좋은 독서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토론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일단 보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좀 깜빡하고 안 했는데 우리 교재에 대한 얘기. 이 교재에서 요거죠.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 책 제목이 존 로크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죠.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죠? 통치론입니다. 통치론. 근데 여기 영어를 보시면 원제를 한번 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 테니까.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뭐예요? 두 개의 treatises 뭐예요? 논문이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The government. government면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죠? 그렇죠. 정부에 대한 두 개의 논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부론이에요. 정부론이 돼야 되는데 통치론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정부론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통치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준비하신 학생들이 계시다면 아직 교재를 주문하지 않았다 또는 교재를 준비하지 아직 않았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책 그 통치론이라고 하는 까치 글방에서 나온 책에 8페이지를 보면 요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밑에 역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8페이지에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라는 건 글 맨 밑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역자는 이 책에서 거버먼트를 문맥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인 정부로 또는 좀 더 추상화된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통치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두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로크의 용례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용례에 있어서나 영어의 거버먼트는 우리말의 정부와는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행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의미의 거버먼트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관계? 양친과 자식, 아버지와 자식, 주인과 노예 등 우리가 보통 사적인 지배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거버먼트가 활동한다. 이때는 뭘까요? 누군가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독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어디 갔죠? 여러분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론이라고 썼던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만 사용된다면 당연히 이게 정부론이 맞겠죠. 정부 거버먼트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적인 뭐죠? 인간관계에서도 활용된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또는 뭐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때는 뭐냐? 이런 인간관계는 이때도 정부론이냐? 이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은 아니죠. 그리고 주인과 노예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정부가 들어서는 단계가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뭐냐? 이때도 어떤 통치를 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통치론으로 번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형태가 근대적 의미로 형성이 된 건 사실은 뭐예요? 근대 이유입니다. 근대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대의 출발입니다. 근대의 출발. 그러니까 근대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로크라는 책은 여러분 예를 들면 정치 외교학과 학생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여러분 최근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예, 4.15 투표가 있었죠. 예, 투표를 하셨던 모든 분들은 뭐예요? 예, 투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럼 민주주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로크의 통치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대에 와서야 정부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정부가 없던 시절에 근대가 아닌 주인과 노예는 뭐예요? 고대 사회죠. 그때는 뭐예요? 가버먼트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정부라고 번역합니까? 아니죠. 통치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책 통치론이란 책, 존 로크의 통치론 11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뭐라고 나옵니까? 자연 상태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관하여.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때는 아직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바를 태초의 인간 관계죠. 최초의 인간 관계. 그렇죠? 최초의 인간 관계 형태죠.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통치론이라고 번역해야지 이때 가버먼트가 등장한다고 이런 의미를 써서는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은 통치론이라고 번역하지 정부론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다. 이걸 일단 번역어를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책 구체적으로 이 초예측 책을 펼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 1장 제 1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계속 여러분 칠판처럼 써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초예측 제1장을 펼치세요. 제1장. 자, 먼저 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가 보면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프롤로그 5페이지에 보면 프롤로그가 나와요. 이게 훨씬 낫네요. 그렇죠? 프롤로그를 한번 직접 개인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만약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잠시 멈춘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장이 나옵니다. 1장이 뭡니까? 그렇죠. 인류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파란색 바탕 있죠? 파란색 바탕에. 그래서 요 쓰여지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옆에 보시면 그래서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맨 위에 있는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쪽 페이지가 이쪽이 있고 여기 유발 하라리의 사진이 있죠? 그래서 요 맨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자,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부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40억 년 역사의 유기 생명체 시대가 죄송합니다. 곧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 생명체가 차지할지 모른다. 그러니 30년 안에 우리가 내릴 수많은 결정은 단순히 정치관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미래 자체를 좌우할 것이다. 무기 생명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40억 년 전에 태초의 진화론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태초에는 유기체가 있었는데 그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 단순한 세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세포가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되어서 아주 이렇게 복잡한 세포로 구성되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주 단어적인 의미만요. 진화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설명하면 많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 죄송합니다. 요거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의미인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40억 년 전 역사의 유기 생명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기 생명체 시대에 가장 복잡한 게 누굽니까? 가장 복잡한 존재. 유기 생명체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막을 내리고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유기 생명체가.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무기 생명체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당연히 아마도 AI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다 이거죠. 근대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정부라고 그랬죠. 그때 거버먼트는 정부라고 번역해도 돼요. 통치가 아니라. 자, 그러면 정부라는 건 누가 만든 결사체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 AI 시대에는 굳이 정부가 있어야 되나?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유발 하라리 얼굴 보이죠? 약간 이마가 벗겨주신 분이요. 자, 이분은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전쟁사와 지중해사를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저스 칼리지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사, 히스토리, 역사학 전공자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 바로 사피엔스죠. 그래서 2011년도 이스라엘에서 출간된 이후 전 세계 30여 개국에 출판 번역되며 수많은 지식인과 저명 인사의 호평을 받았다. 그 외의 저서로 호모 사피엔스, 20세기를 위한 21세기 재현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유발 하라리 하면 유발 하라리. 여러분 유발 하라리에 대한 내용이 우리 책에도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유발 하라리가 하신 얘기가 뭐예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연대와 공조로 전염병을 극복하자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봅시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겨진 옷이 해외 쇼핑몰에 등장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먼저 번진 아시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심해졌고요. 요즘은 거꾸로 동양에서 미국과 유럽인들 피하기도 하죠. 나와 다르면 밀천에는 혐오의 팬데믹 번지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세의 성곽도시처럼 후퇴할 수 있다고 외교 전문가 헨리 키신저 역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 중국과 일본이 안전해야 인접한 우리가 안전하고 세계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치 깨닫게 됩니다. 분열의 길을 걸을 것인가, 글로벌 연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겐 사피엔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각자의 성체를 쌓아 올리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질문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KBS 취재진이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금만 보세요. 인류의 가장 큰 강점은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혼자선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어디선가 퍼지고 있다면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니까요. 전염병 확산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국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죠.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거나 의료 장비 생산과 분배에 도움을 주고 국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정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외국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하는 국제적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협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 자체라기보다는 욕심이나 무지, 미움 같은 내면의 적입니다. 연대하고 욕심 대신 너그럽게 노력하고 음모론 대신 과학을 믿는다면 우린 이 전염병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여러분 요 내용을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분이 바로 유발 하라리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유발 하라리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저는 반은 유발 하라리의 입장에 동의하고요. 반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아니다 이런 입장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말이 맞다고 보냐? 그렇죠. 이제 글로벌화된 거예요. 글로벌 사회는 바로 이제 연대와 공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우리 전 지구 그러니까 하나의 전염병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로컬하게 그렇죠? 국지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화된 어떤 모습으로 전 지구적이다. 전 지구적. 그래서 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뭐라 합니까? 팬데믹이다. 그렇죠? 팬데믹. 그래서 팬이라는 건 모두 데믹은 전염된다. 이거.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 연대와 공조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그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의 국가의 한 나라의 힘을 보려면요, 그 국가를 보려면 한 나라의 국방력, 국제 정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한 나라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국가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그러니까 나라를 세계 속에 어떤 그 한 나라, 그렇죠? 한 나라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정치적인 모습을 얘기하려면요 세계 정치를 알아야 돼요. 국제 정치를 빼고 독립된 국내 정치를 얘기한다. 국내 정치학이 있다. 저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국내 정치를 이해해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를 보고서 국내 경제를 같이 봐야만 이해되는 거지. 세계 경제 따로 국내 경제 따로. 왜냐? 한 나라는 이렇게 방어벽을 치듯이 다른 나라와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이라고 하는 담.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침투하는 관계예요. 침투. 마치 이 코로나19가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팬데믹하게 나오듯이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요. 모든 현상이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한 나라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를 깜빡했네요. 그러면 그 유발 하라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굉장히 모범 국가입니다. 맞죠? 그죠? 특히 한국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미 입증이 됐죠. 언제부터 입증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스라든지 메르스를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대처한 능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처 능력이 한국은 상당히 탁월하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거기는 많은 의사들이 10명이면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10명에서 8명, 9명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왜? 월급을 조금 주니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제가 손에 이제 뭐 유리가 들어갔어요. 유리를 빼야 되는데 아무리 손으로 안 빼져서 결국은 잘라서 이제 조각을 빼내는 그런 아주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니까 손에만 살짝 마취를 한 거죠.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뭐냐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드냐? 의사가 힘들다. 여러분 프랑스도 의사 잘 살거든요.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세금 자기가 갖고 있는 수익의 세금을 한 50%에서 60%를 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많으면 60%, 작으면 50%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가보면 유럽의 의사들의 좋은 직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월급으로 보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월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상당수가 세금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탈리아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역량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뭐 유럽의 많은 의사들은요 본국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의료 시스템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수한 의사들이 왜 의대를 갑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가는 거죠. 왜? 막말로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죠. 물론 의학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병원으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뛰어가십니까? 저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 보면서 존경에 맞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분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계 공조와 협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원인 분석은 분명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왔으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규명하는 이게 바로 과학의 자세죠.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걸 찾아서 해명하게 하는 게 바로 학문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인데요. 14페이지, 우리 책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읽냐? 이렇게 꺽쇠가 돼 있어서 사피엔스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하라리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피엔스를 두고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역사와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절찬했다. 자, 제가 읽은 부분은 우리 책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사피엔스를 두고 이 부분입니다. 또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이 책을 추천하면서 전 세계가 하라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연대나 지역을 한정해서 혹은 전쟁이나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각각에 집중해서 하는 연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 시계에서 역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냐 아니면 거시적으로 보냐 할 때 이분은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 전문가다. 조망하는 방법이다. 하라리는 바로 이 방법이다. 거시적 관점이다. 대략 계속 읽어볼게요. 20만 년 전에 출현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인간 종과 달리 어찌 살아남아 문명을 세웠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수많은 경쟁 종과의 관계에서 다른 종들을 무너뜨리고 아주 우수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이거죠. 이 장대한 인류사를 한 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분야 횡단적 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라리는 현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라고 얘기해요. 몇 개다? 현실은 하나다.
계속 책을 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편의상 자의적으로 현실을 여러 분야로 나눠 다르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현상은 현실은 분명히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서 하나인데 이거를 뭐요? 정착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예?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인간 심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또 철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철학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하라리처럼 뭐요? 역사만 공부할 게 아니라 뭐요? 정치학도 좀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생물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전 분야에 걸친 식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분의 관점입니다. 이런 접근에 의해서 썼던 책이 바로 사피엔스다. 이런 접근에서 사피엔스를 쓸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이 책에 바로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배양하셔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뭐냐? 현실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편의상 자의적으로 이걸 자꾸 나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인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눠서 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된다. 그런 것을 넘어서려고 했던 학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유발 하라리였고,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썼던 게 누구다? 바로 유발 하라리의 책인 사피엔스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스에는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인지혁명, 그 다음 농업혁명, 그 다음에 과학혁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피엔스란 책을 보면, 이 책 보면 사피엔스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인원부터 사이보그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 지구는 호모 삼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족이 살아 있었는데, 이후에 사피엔스 종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살아남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 사피엔스 종이 바로 뭐야? 신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일명 유발 하라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호모데우스입니다.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인간이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이 됐다는 거죠. 신적 영역까지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피엔스 이러한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특별히 그렇게 봤냐면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이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기능인 생리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면역 체계가 우리가 정복할지.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면역 체계만 정확하게 고찰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를 항체 이겨낼 수 있거나,
그런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면 이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만인 게 아니라 생명과학은 이제 인간의 수명을 지금 뭐 구글 같은 데서 인간 수명에 대한 연장 공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까?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까? 이런 것들을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생명과학 기술이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발전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능하고 이과 학생들이 이과에 대해서 많이 입학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요. 자, 어쨌든 그럼 당연히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은 생명과학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이 수명을 늘리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생리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우울하죠. 부자는 이런 부분에서 잘 살아남고 가난한 자는 이런 것을 사서 준비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생리 기능도 강화할 수 없고 면역력도 증진시킬 수 없고 수명도 증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부자에게 보장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행복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다양한 현실은 하나인데 뭐요? 뭐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뭐 심리학, 철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영역을 좀 공부를 하면 우리도 이런 전반적인 세계의 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왜? 유발 하라리가 그런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1장에 보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자, 몇 페이지요? 16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나왔어요.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허구를 이용하라.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자, 사피엔스에서 교수님은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지위에 오른 이유가 돈이나 국가, 법인, 인권과 같은 허구를 신봉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한 돈이나 국가가 허구임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국가, 법인, 인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실제입니까? 허구입니까? 자, 돈이 뭐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열어보세요.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그러면 1,000원으로 예를 들면 맛있는 핫도그를 사 먹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1,000원을 핫도그 하나에 명랑 핫도그가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지금 올랐나요? 1,200원인가요? 물론 1,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냥 이 1,000원이라는 걸 보는 순간 이 명랑 핫도그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핫도그는 손으로 만지면 만져져요. 그리고 입에 갖다 대면 냄새가 나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실제죠. 근데 이것과 이것을 분명히 1,000원 주면 명랑 핫도그 집에서 바꿔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허구죠. 이건 하나의 뭐예요? 상징적인 뭐예요? 사람들끼리의 허구라는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뭐다? 이 1,000원을 갖다 내면 뭐 할 것이다? 핫도그를 하나 줄 거다. 또는 뭐요? 편의점 가서 뭐요? 껌을 하나 줄 거다. 뭐 이런 약속이죠. 그렇지만 껌은 분명히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런 허구의 세계가 누가 갖고 있는 세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 예? 개인들의 집합체예요. 자, 예를 들면 국가라는 건 또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 뭐예요? 두 사람, 이 사람 철수하고 영희가 있어요. 그럼 철수 있고 영희는 있지만 사회는 없어요. 뭐예요? 철수와 영희라고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여 있으면 이게 사회죠.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사회 만져보세요. 안 만져져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수와 영희를, 철수라는 남자애와 영희라는 여자아이를 합치면 더 공통점을 뽑으면 뭡니까?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 만져집니까? 자, 제가 한번 출석부를 불러볼게요. 사람 대답 없는데요? 네. 그런데 홍길동 하면 네. 김철수 네. 박연희 영희 그럼 네 하고 대답합니다. 네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람 하면 대답하지 않아요. 왜? 이건 허구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면 당연히 만져지게 느껴져요. 실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뒤에도 보겠지만 실제는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 실제면 철수 바늘로 찌르면 영희도 바늘로 찌르면 사람에게 바늘로 찔러봐요. 합니까? 느낌 없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럼 이게 허구가 나쁜 거냐? 거기 대답합니다. 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입니다. 16페이지.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사피엔스에서 교수님은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지위에 오른 이유가 돈이나 국가, 법인, 인권과 같은 허구를 신봉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한 돈이나 국가가 허구임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허구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돈 나빠요? 여러분 이게 핫도그가 아니라 핫도그와 바꿔 먹을 수 있는 가치를 여기에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뭐에? 1,000원이라는 곳에서 핫도그를 바꿔 먹을 수 있다고 사람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핫도그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1,000원짜리 입이 배고프니까 1,000원짜리 먹으면 배가 찹니까? 핫도그 맛이 나요? 아니죠. 이건 허구예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핫도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서 썩어요. 곰팡이 썩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상해요. 그렇지만 1,000원은 가지고 있다고 상하지 않죠. 핫도그를 많이 사보세요. 무거워요. 1,000원짜리 대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한 장짜리도 나오고 5만원짜리 한 장짜리 나오잖아요. 수표 한 장이죠. 한 장이 끌 수 있죠. 여러분 가벼워요. 예. 얼마나 허구지만 우리에게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허구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기업이나 돈과 같은 허구 없이 인간 사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런 허구의 세계를 구성해서 직접 무거운 물질, 실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허구의 세계만 가지고도 얼마나 편리하게 실제를 맞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찾으셨죠? 저는 절대로 이것들은 허구이니 맹신을 멈추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니까 이걸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믿지 말라. 이거 핫도그 아니다. 1,000원짜리 핫도그가 아니다. 믿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안 되죠. 네. 계속 읽을게요. 만약 이런 허구에 대한 믿음을 거둔다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 자, 허구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의 예를 들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되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끼리 계속 읽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허구가 우리를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지 허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밑줄 치세요. 네. 자, 허구, 돈. 우리가 그것을 기능하게 해야죠. 돈 기능 인정해야죠. 1,000원짜리는
이걸로 명랑 핫도그를 바꿔 먹을 수 있다. 이 약속.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를 통해서, 그죠? 이 상징적인 돈의 1,000원짜리라고 하는 이걸 통해 이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이 허구의 노예가 된다?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돈만을, 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노예가 되는 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예. 만모니즘. 예? 예. 이런 것은 뭐예요?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하죠. 기능을 인정하되 그게 인간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기에 막 그러니까 돈이 그래 허구지만 인간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돈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허구의 노예가 된다 이겁니다. 밑줄 치세요. 그런데 이에 종교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유발 하라리가.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인간은 찾으셨죠?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한다? 구별하지 못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허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전 동의하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요점은 굉장히 위험한 이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벌써 50분이 다가가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읽고 잠깐 쉬었다가 또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당연히 현실일 수 있죠. 현실인지 아니면 누구가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이게 혹시 가상인지 허상인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무수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신이라는 상상의 산물을 위해 전장에 나아가거나 수백 명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현실과, 자 보세요. 현실과 허상, 허구 얘기할 때 허구로 얘기한 게 지금 뭡니까? 국가, 아까 말한 돈. 근데 우리 책에서는 돈 얘기는 안 나왔어요. 사회, 국가도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도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철수, 실제예요. 철수 눌러보세요. 고통을 줘보세요. 느껴요. 영이 느껴요. 그렇지만 2학년 4반 동창하는 건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건 허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뭘 얘기하냐면 상상의 산물이라고. 허구,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상상의 산물, 만들어낸 거다 이거 신은. 이런 관점에 의해서 상상의 산물이라고 본 서양의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니체입니다. 뭐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랬었죠. 신은 죽었다. The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The God is. 자,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니체 입장하고 상당히 유발 하라리 입장은 같이 보고 있다.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가 되면서 인간의 위상은 거의 신의 경지. 거의라 그래요. 거의라 그랬어요. 점점 비슷하다 그랬지. 완전히 신이라고 보진 않아요. 특히 어떤 거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확장되고 앞에 얘기했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생리 기능이 발라지고 수명, 지적인 것, 영성성 이건 유발 하라리의 상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건 철학적으로 많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허구인지 구별하고 이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허구인지를 1차적으로 뭐하라? 구별 못하면 안 된다. 구별해라 이거예요. 구별해라.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현실이고 어떻게 하는 거에 허구입니까? 밑에 나오죠. 그럼 질문 읽어볼게요. 파란색 17페이지 그럼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최선의 방법은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고통을 느낀다. 그럼 뭐예요? 고통을 느낀다. 그럼 뭐예요? 현실이죠. 고통을 못 느껴. 허구죠. 그렇죠? 국가 찔러보세요. 국가가 아야아야 합니까? 돈 찔러보세요. 아야아야 합니까? 그렇지만 이 돈 핫도그를 찔러보세요. 그럼 뭐예요? 구멍이 펑펑펑펑 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례로 국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요. 전쟁에서 피해도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다? 국가가 아니라 누가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지 국가가 고통을.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고통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허구고 국민은 뭐다? 현실이다 이겁니다. 기업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누가? 그렇지. 경영자가 고통을 받지. 예를 들면 삼성이 손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계 경제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죠.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고 우리나라 자그마한 항공사들은 많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회사가 아야야 고통을 느낍니까? 거기에 경영자와 직원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통은 허구가 아니라 고통은 뭐다? 실제다. 실제적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페이지 이 부분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좀 잠깐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